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18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되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영상은 정상적으로 녹화하고요. 내일 한국 증시는 휴장이죠. 내일 오후 영상은 쉬겠습니다. 영상 녹화 일정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은 뭐 별거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미국 증시 반등하니까 다 같이 일단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일단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의미 있는 큰 조정이 한번 나타난 거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이 어떤 중요한 저항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V자형 반등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쿵 빠졌다가 다중바닥형 혹은 쌍바닥 이런 걸 테스트하고 올라가느냐, 어떻게 될 거냐를 고민하는 그 결정적인 자리, 거기에 지금 거의 다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여기서 V자형 반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쿵 하면서 또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하여튼 바닥을 만들거나, 하여튼 단기 변곡의 부근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저항 부근에 왔지만 여기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막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난번 반등의 기운, 이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는 또 대응을 또 따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반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혹시나 여기서는 매도세가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가격대니까 그런 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우린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시장이 아래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이 신호가 언제 등장하냐, 어떻게 등장하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잘 지켜보면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제 모양과 관련한 것은 이제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보시는 거는 5일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21선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이제 어쨌든 이 21선이나 이런 부근에, 이쪽 부근에 저항대의 영향을 받아갖고 얘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얘가 이제 찔찔찔찔찔찔 올라오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은 이제 진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어떤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거를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짱짱하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지금 이 정도쯤에서 이제 5일선이 좀 둔화가 되거나, 여기서 혹은 5일선이 아래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다시 한번 가겠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잘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혹시나 V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쯤 됐으면은 지난 폭락의 영향으로 좀 상승이 둔화가 되고 5일선이 좀 꺾이고 이제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일단 그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P 지수 역사적으로 봐도 빅스가 그렇게 한번 치솟았으면은 보통 이제 다시 시장이 안정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 다시 시장이 안정되는 데는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평균적인 값. 평균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V자형 반등은 일단 V자형으로 갑자기 21선 팍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쪽 부분을 일단 경계는 해야 되고, 구체적인 그저 경계의 신호는 5일선이 머리를 숙일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강하다. 어젯밤 미국 증시 강했고 이러니까 강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각각 서로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들이 안 빠졌을 때 이번에 계속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중국 증시는 먼저 21선에 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21선을 막 자꾸 건드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안 빠졌던 친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이렇게 21선을 자꾸 툭툭툭 건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살짝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오늘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어떤 구체적인 신호 뭐라고요? 5일선이 구체적으로 언제 꺾여 내려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신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반등은
아직까지 뭐 저거 하락 한 방으로 죽었다라고 할 수 없고 잘 올라오고 있는 거죠. 하여튼 대부분 다 세계 증시가 단기적으로 비슷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내려오는 21선 부근에 거의 다 이제 다가섰죠. 약한 친구들은 21선 근처에도 못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강한 친구들은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다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려오는 21선, 올라오는 5일선 사이에서 두 개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이제 좀 상승 둔화나 이런 거 반등 둔화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 뭐 일본도 오늘 올라가고 뭐 한국도 올라가고 그죠? 미국이 올랐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 예정이고 하여튼 아직까지 분위기가 대부분 다 긍정적입니다. 조금 전에 저기 영국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물가지표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증시 분위기 좋은 것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오늘 연속적으로 이어서 이제 더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사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경착륙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박살이 날 거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흘러갈 거냐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 지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이제 좀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물가 지표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지표 자체가 어떤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을 막 잘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지표까지는 아니니까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의 이 중요성이 훨씬 더 많죠. 지금은 고용 지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가 지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건데 웬만큼 충격적인 것만 아니면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아 놓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죠? 나스닥 30분 봉입니다. 아침에 보여드렸던 30분 봉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게 21선에 해당하는 거고 일봉상 여기는 241선이 5일선에 해당하는 거죠. 뭐 솔직히 지금 보시면 뭐 어디에도 뭐 하락하고 싶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오늘 그 물가지표가 딱 발표가 되는 거니까 혹시나 얘가 물가지표가 뭐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얘가 한번 쿵 하고 빠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위쪽으로 좀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눌림심 매수 이야기를 드렸죠. 아직까지는 눌림심 매수가 끝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어쨌든 오늘 밤 물가지표가 발표돼서 뭐 시장이 한번 쿵 하고 빠진다고 해도 웬만큼 지표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막 대폭락을 하는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건 일단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게 아니라면 또 아마 또 올라가려고 아마 빠지더라도 올라가려고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오히려 갭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지표가 좋게 나왔다. 야 환호를 한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이런 자리에서 팍 폭등을 하는 거는 오히려 폭락하는 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쿵 하고 빠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가 괜찮을 수 있는데 눌림시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바닥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거운 저항을 근처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물가지표가 좋다 이러면서 급등을 해버리면 이런 건 오히려 시장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어젯밤에 PPI를 보면서 이 나스닥을 비롯한 세계 증시는 차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변동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나오면은 오히려 세계 증시 상승에는 반등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요. 오히려 하여튼 이런 지표로 인해서 급등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아래쪽으로 확 전환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변환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표 발표가 이상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바로 오늘 밤에 대폭락을 하고 일단 그런 걸 생각하기는 일단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이 더 중요하지 물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물가의 중요성은 지금 조금 떨어졌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명목적으로는 하여튼 이 물가지표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고용이 더 중요하다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오늘이 아니고 이제 목요일 날 밤
내일 밤에 발표되는 이 소매 판매가 조금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는요. 어떤 지표가 지금 더 중요하냐? 물가가 중요하냐? 아니면 소매 판매가 중요하냐? 그러면 명목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물가 지표가 훨씬 중요하죠. 아무래도 통화 정책을 어쩌고저쩌고 결정하는 주요 요소니까. 실질적인 지금 시장의 의미는 어차피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런 게 지금 더 시장이 궁금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지표는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목요일 날 밤에, 내일 한국 증시 휴장하는데 내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 지표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30분 봉인데 30분 봉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1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이 선이죠. 중요한 저항 부근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자꾸자꾸 발표되는 거는 이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쿠응하면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죠. 아직도 이 5일선은 올라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쯤 얘가 이제 다시 꺾이냐? 그죠? 그 올라오고 있는 이 5일선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지금 당장 오늘 밤 지표 혹은 뭐 내일 지표 이런 거 보고 당장 뭐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해봐야지 조금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5일선 같은 게 아직도 빤빤하게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울기를 숙인다던가 이런 확인 과정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거래일 때 거의 3, 4거래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가까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다음 주까지 조금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 지표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밤 지표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가격대는 맞는데 근데 당장 뭘 하라는 그런 의미는 좀 아니고 일단 그죠? 어떤 말 뜻인지 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뭐 언급 뭐 하나 하고 넘어갈 게 있다면은 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달 자민당 총재 선거를 불출마한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뭐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정부에서 한마디 했어요. 디플레 종식에 진전이 있다. 엔화 약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증시의 호재인 거죠, 그죠? 엔캐리 청산 뭐 그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이제 엔화 약세 그만해라 라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 한마디 구두 개입을 한 거니까 일단 저런 것도 오늘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지금은 주식은 그냥 찔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환율도 그죠? 환율도 뭐 그러니까 엔화는 USD, JPY 그 달러 엔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죠? 일단 엔화 강세, 엔화 반등 진행 중이라고요. 그죠? 어떤 이런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증시나 지금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준 거는 이제 그냥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거 혹은 뭐 미국의 물가지표 PPI가 어젯밤에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CPI 발표 전까지 일단 웬만한 기대감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죠?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먼저 21선에 먼저 21선에 하루 이틀 사흘 벌써 3거래일 4거래일째 이렇게 도전을 했던 홍콩 지수 같은 거는 오늘 조금 하락을 하긴 하고 있으나 아직 이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간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 좀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5일선이 이제 꺾이면서 내려가느냐 이걸 한번 보자라 말씀드렸죠. 아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N자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하락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싶어 보입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 지금 이 자리는
의미 있는 바닥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 중국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양책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중국 분위기가 좋고 그런 것은 아니죠. 다 본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 그냥 가볍게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이제 어딘가 저항 부근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 하여튼 보이고 있는 거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제 5일선 요렇게 이제 타고 오르고 있겠죠. 얘가 이제 어디서 꺾이느냐를 이제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이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1선 뭐 그런 부근 어떤 중요한 저항까지 다들 올라왔으니까 대부분 다 모양이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도 뭐 일단 그죠?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명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중국 증시가 모양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르죠. 중국 증시가 먼저 줄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지지력 이런 거 본토는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 홍콩은 또 괜찮죠, 그죠? 하여튼 홍콩은 강하니까 홍콩 쪽을 뭐 쳐다보시면은 그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분명히 홍콩 쪽은 이 지지력을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해 종합이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분위기 낫긴 낫습니다. 음봉이 하나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겠다라는 신호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잘만 올라가 주면은 얘는 조금 탄력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 눈치를 좀 보긴 봐야 되겠죠. 하여튼 미국만 괜찮으면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이 좀 문제라서 한 번 더 쿵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봤고요. 환율들은 뭐 대부분 다 그냥 대부분 다 그저 그런 대부분 다 일단 어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런 게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도 이런 식으로 해서 쌍바닥 만드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앞으로 뭐 나스닥이나 앞으로 주식시장에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 좀 쳐다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근데 환율은 전반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환율이 크게 강세, 약세 어느 쪽으로도 가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고 얘도 단기낙폭 과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매력이 좀 생겼으니 당분간 뭐 조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안화죠. 엔화는 오늘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엔화 약세 더 이상 안 된다 뭐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아래꼬리 좀 달면서 조금 더 올라오겠다라는 모습. 주식시장하고 비슷하죠. 주식시장도 더 올라가겠다라 하고 있잖아요. 엔화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 강력했던 파동이 한 번에 끝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도 보세요, 그죠? 지난번 장대 음봉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을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죠.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조금 더 올랐다가 뭐 빠질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빠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얘도 어쨌든 이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N1 환율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라고요. 근데 눌림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중국 증시 빼고는 다 모양들이 비슷해서 그냥 뭐 설명 하나로 대부분 다 퉁칠 수 있어서 하여튼 뭐 참 편안한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한국 증시 이제 뭐 마감을 했는데 그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21선 저항이긴 저항이죠.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온다는 공격적인 그런 위기 신호는 아직까지 안 보인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저항 때문에 상승에 둔화된 거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주요한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좀 역배열로 지금 만들어지는 초창기 상황이라 어쨌든 좀 미래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좀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하던 이런 흐름이 이번에 폭락으로 좀 깨졌죠. 그래서 이제 반등심에도가 어쨌든 계속해서 좀 정석적인 전략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폭락은 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장 대폭락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조금 그죠. 이번에 월요일 폭락은 어쨌든 분명히 굉장히 강하긴 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최소 몇 달간은 깨지지 않는 그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점은 살짝 낮출지도 모르겠으나 이 정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 어쨌든 좀 당분간은 좀 깨지기 힘든 이 정도 레벨대는 중요한 가격대다. 일단 이 정도 인식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축축축 처지고 있는 이번 폭락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코스닥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좀 어둡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반등을 하거나 출렁출렁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여기서 좀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일단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저항 맞아서 상승이 둔화됐을 뿐 아직까지는 잘 올라오고 있다.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의 기울기 같은 거 잘 보시면 됩니다. 분봉 같은 거 보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30분봉, 61선 이런 게 5일선이죠. 그죠? 5일선이 이렇게 쭉 아직까지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매수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21선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간 이후에를 좀 잘 보자고요.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또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니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 봤고요. 코스피도 비슷비슷합니다. 코스피는 21선 부근에도 못 갔는데 벌벌벌벌 좀 떨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그 전부터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요. 21선, 그죠? 5일선 다 같은 논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상승 탄력이 너무 없긴 합니다만은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얘도 그래도 코스피는 좀 낫죠.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던 기운이 잔잔하니 그래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이 조금 더 밝을 수는 있는데 얘도 그렇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렇게 썩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좀 미래가 조금 좀 어두워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래가 어두워진 측면이 있어요. 환율은 일단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일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이제 당장 시장이 대폭락을 하면서 막 환율이 1,500원을 가고 지금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쿵 하면서 막 대폭락이 나오면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처럼 자빠지는 그런 하락 시파동이라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단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여튼 지난 월요일에 그게 엄청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바닥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대부분 모든 자산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거 2차전지 지수거든요. 한국 2차전지 지수. 2차전지 지수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 21선이에요. 이게 30분봉인데 30분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저항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다들 보이고 있는 거예요. 5일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고 이건 이제 좀 전에 그죠? 중국 홍콩 지수라고요. 홍콩 지수 같은 건 먼저 21선 맞고 지금 쫄쫄쫄쫄 조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오는 5일선의 압력이 좀 있어서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일단 보인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으나 하여튼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시장이 이제 막 추세적으로 막 좋아지고 그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런 것들, 하이닉스 이런 것들 조금 더 꿈틀할 수 있지만은 또 장기적인 전망들이 좀 안 좋아졌고
그나마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이 뭐 조금 뭐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다고 추세를 확 이게 돌려 세울 정도의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투매 없이 여기서 이제 잘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라 그래도 뭐 조금 뭐 올라가려고 하나보다라고 시도는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그죠 이 추세적인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극복하고 이러려면은 이제 앞으로도 위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망이 좀 일단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별로 썩 좋게 보기가 좀 이번 폭락으로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다운되고 또 그리고 의외로 채권의 분위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10년 선물 채권이죠. 10년 선물, 10년 채권 선물인데 보시다시피 채권의 시대가 좀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뭐 예전과 같이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그런 인식은 이제 조금 좀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밤 소문난 잔치입니다. 그죠? 이미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거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일단 오르고 싶어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표를 핑계로 해서 막 급등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좀 더 위험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죠? 미국 증시 나스닥 좀 전에 영상 초반에 30분 보면서 다 말씀드렸죠. 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